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 2019 개최 5G 시대 대비한 7나노 EUV용 엑시노스 990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및 기술 발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 미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 2019 개최 5G 시대 대비한 7나노 EUV용 엑시노스 990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및 기술 발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제3회 삼성 테크데이 2019를 개최를 했는데요. 2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미주법인 사옥에서 제3회 삼성 테크데이 2019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나노미터 엑시노스 990 SoC, 두 번째로는 엑시노스 5G 모뎀 5123, 세 번째로는 3세대 10나노급 1Z D램, 네 번째로는 7세대 1YY 단 VNAND 기술, 다섯 번째로는 PCLI LE 제너레이션 5 SSD, 여섯 번째로는 12GB UMCP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나노미터 엑시노스 990 SoC. 여기 SoC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스템 온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GPU, CPU, NPU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SoC라고 지금 합니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세대 자체 NPU 코어 2개를 장착을 시켰고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장착을 시켜서 이에 인해서 초당 10조 회 이상의 AI 연산 성능을 이번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바일 고객들이 사물, 음성인식, 딥러닝, 그리고 AI 카메라 등 폭넓은 분야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SP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기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신호면 무엇이든지 처리하는 장치인데 일상생활에서 DSP가 사용하는 것은 주로 오디오 신호 처리, 영상 신호 처리 분야이죠. 그래서 여기가 DSP가 들어갔다 하면 오디오 신호, 영상 신호가 다 같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GPU도 원래는 DSP의 일종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GPU를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었죠. 보시면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픽이라는 것은 영상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DSP의 일종이었는데 하나로 떨어뜨려 놔서 이게 그 화면을 나타내는 GPU가 된 겁니다. 그러면 NPU를 또 따로 보겠습니다. AI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딥러닝 알고리즘은 수천 개 이상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병렬 컴퓨팅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데 NPU는 이러한 대규모 병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CPU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CPU를 보면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GPU를 보시면 병렬 방식으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분배를 시켜서 같이 연산을 시켜주는 게 NPU예요. 그래서 NPU, CPU, GPU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공간에 넣어서 더 효율을 높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독자 NPU 기술 개발 연역 한번 보시면 2012년제 전세계 AI 대가와 협력 발굴 추진, 2014년에는 벤디오 교수, 루큰 교수와 딥러닝 전산 산업 착수, 2015년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음성 인식 개발, 뉴로모픽 전산 산업 착수, 2016년 종합기술원 NPU 과제 착수, 시스템 LSI 사업부 NPU 전담 조직 결성, 2018년도에 처음 개발인 데 나왔는데 1세대 NPU 탑재 프로세서가 출시가 드디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NPU 2세대 전장용 NPU 개발 완료가 됐고 이 NPU 2세대를 장착을 시킨 것이 이전에 엑시노스 980, 이제 엑시노스 990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기술원 AI랩 몬트리올에 지금 확장 이전을 하게 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시노스 990 SoC의 얼굴 인식 지원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 온 디바이스 AI와 결합해서 잠금 해제와 같은 단순 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쇼핑 등의 금융 결제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에 활용함으로써 모바일 기기의 보안성을 보다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엑시노스 990 SoC CPU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 개발한 고성능 코어 2개와 중간 수준의 ARM 코덱스 A76 코어 2개, 그리고 저전력 ARM 코텍스 A5050, 55 코어 4개를, 이게 8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 8개가 들어가서 이 셋을 아우르는 2-4 트라이 클러스터 구조를 적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성능도 기존 프리미엄 모바일 AP 대비 20%를 향상시켰고, 이런 기능 때문에 지금 CPU의 성능이 확 올라간 겁니다. 그 전에 980이 개발이 됐을 때는 그 ARM 77을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76를 지원을 하면서 이 기능을 더욱더 조합을 만들어서 자체 코어도 같이 집어넣어서 기능을 확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엑시노스 990 SoC GPU와 기타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ARM의 최신 GPU인 Mali G77 탑재를 시켰고, 그래픽 성능을 최대 20% 이상 향상을 했는데, 지금 990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버전, 만약 1000 버전이 넘어가는 그 버전에는 이제 AMD의 나비를 포함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AMD와 지금 같이 협력해서 GPU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LPDDR DRAM을 지원을 하고 최대 6개 이미지 센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장치 ISP 등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 엑시노스 990을 만약 탑재를 시켰다 하면 카메라 모듈을 6개를 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따와 봤는데요. GPU 같은 경우는 듀얼코어, 그리고 듀얼코어 코덱스 A76, 쿼트라코어 코덱스 A5050 이렇게 돼서 8개 코어를 사용했고, GPU는 Mali G77을 썼고, NPU는 2개, 그리고 프로세서는 7나노미터 EUV를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디스플레이는 3840에 2400 4K UHD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토리지 램은 LPDDR5를 썼고요. 카메라는 6개를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성능이 무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엑시노스 5G 모뎀 55123이 이번에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시스템 원칩이 들어가 있더라도 모뎀은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이 모뎀이 따로 있는데, 이 모뎀의 특징이 뭐냐면 그 3.5GHz를 사용하는 일반 우리 5G를 쓰고, 또 28GHz를 쓰는 이 상위 버전의 그 전력 전파까지 이게 잡을 수 있는 모뎀이 새로 나왔습니다. 6GHz 5G 네트워크에서 기존 대비 최고 2배가 빨라진 초당 5.1GB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전작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리고 5G망을 단독 사용하는 SA 모드와 LTE망을 공유하는 NSA Non-Standalone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4G도 되고 5G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이고요. 그리고 8개의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기술을 적용해서 6GHz 이하 5G 네트워크에서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3.5GHz를 사용하는 일반 5G 뿐만 아니라 밀리미터파 28GHz를 사용하는 대역에서도 초당 최대 7.35GB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즉 3.5GHz 뿐만 아니라 28GHz 주파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모델, 이것을 사용하는 모델은 28GHz의 주파수까지 다 잡기 때문에 온전한 5G를 만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초당 7.35GB면 3.7GB 풀 HD급 영화 한 편을 약 4초 만에 내려받는 속도인데요.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CA 기술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엑시노스 990과 엑시노스 5123 양산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내에 지금 양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0월달이니까 벌써 10월 말이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2달 안에 양산을 시키겠다. 그러면 벌써 카운트다운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제품이 차세대 갤럭시 S11에 탑재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비트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칩 모두 2019년 말까지 양산될 예정이어서 갤럭시 S11의 일부 모델과 같은 프리미엄 삼성폰에 맞춰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다른 시장을 위해서 비교적 잘 장착된 퀄컴 스냅드래곤 칩에 의존하면서 특정 시장에서 출하되는 휴대폰의 자체적인 SoC와 모뎀을 사용해 왔다. 새로운 엑시노스 모뎀의 mmWave 지원으로 대부분의 초기 5G 네트워크의 핵심인 미국에서 새로운 갤럭시 폰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퀄컴의 전력 절감을 위해 통합한 5G 모뎀과 함께 곧 출시할 스냅드래곤 SoC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제품에서도 스냅드래곤과 이번에 엑시노스를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스냅드래곤이 28GHz를 만약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삼성의 이번에 모뎀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모뎀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퀄컴 칩과 삼성의 엑시노스 칩을 연동을 시켜서 5G만 따로 연동해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세대 10나노급 1Z D램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SK하이닉스에서 1Z D램 16GB짜리 D램을 이번에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생산한 게 삼성이에요. 발표도 먼저 했고 3월달부터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3세대 10나노급 D램을 1Z D램을 본격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초 최고 성능, 최대 용량의 D램 라인업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D램 시장의 성장을 지속 주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량의 512GB DDR5 D램을 비롯해서 초고성능, 초고용량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글로벌 고객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적게 출시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세대 10나노급 1Z D램에 대한 논평을 한번 보겠는데요. D램 개발실 박광일 전무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 1Z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최고 속도, 최고 용량의 DDR5 D램, 모바일 LPDDR5, 초고속 GDDR6, HBM3, 여기 HBM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HBM3 등 차세대 프리미엄 라인업을 적기에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리더십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에코시스템 업체들과 자율주행, AI 응용 시장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AI 응용 시장에서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D램 시장 그리고 낸드 플래시 시장을 선점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7세대 V낸드 기술입니다. 지난 7월달에 1스택 기술로 100단 이상의 셀을 하나로 구조로 완성하는 세대인 1XX V낸드와 SSD를 양산을 했죠. 이것에 이어서 용량과 성능을 2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7세대 1YY V낸드 기술의 사업화 전략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7세대 1YY단 V낸드의 특징을 한번 보면 100단 이상의 셀을 한 번에 뚫는 단일 공정 원 에칭 스텝을 더욱더 개선해서 적층 기술과 칩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한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고요. 기존 1세대 대비 읽기 응답 시간 및 지연 시간을 개선한 2세대 Z낸드 라인업 공개를 하면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래실 개발실 강동구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 3차원 V낸드 양산을 통해서 새로운 메모리 시장을 창출한 이래 세대가 증가할수록 기술 난이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7세대 V낸드에서 더욱 현실적인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속도와 용량을 향상시켜 고객들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차세대 시스템을 계획하고 출시하도록 도울 것이다. 자, 이거 보시면 LPDDR4X입니다. 아까 말씀 계속 드렸었던 LPDDR 같은 경우는 Low Power DDR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파워고요. 이게 보통 어디에 사용이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바일 제품들에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게 24GB LPDDR4X D램,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PCIe Generation 5 SSD입니다. 기존 제품인 PCIe Generation 4 NVMe SSD보다 성능을 최대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PCIe라고 보면 PCI Express라고 보는데요.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직렬 데이터 전송 구조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발전 단계에 따라서 1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숫자가 높은 세대일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NVMe인데요. PCIe Express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비휘발성 대용량 저장 장치를 위한 통신 규격입니다. 그래서 PCIe Generation NVMe SSD는 SATA SSD와 비교해보면 최대 25배 이상 빠른 연속 읽기, 쓰기 속도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읽기, 쓰기 속도도 각각 340 IOPS 그리고 40만 IOPS 조건을 만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IOPS가 초당 입출력 작업 처리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루션 개발실 송용호 전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격차 V낸드, 초고속 컨트롤러, 고효율 소프트웨어, 폼팩터 등 최적 솔루션 기반의 PCIe Generation 5 SSD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여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단종까지 고객별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투자비, 운영비, 부가가치 등 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더욱 절감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12GB UMC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2GB UMCP고요. 그러면 이것은 삼성전자가 대화면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대용량 12GB LPDDR4X UMCP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2GB UMCP 의외를 보면 플래그십 스마트폰용인 12GB LPDDR4X 시장 선점에 이어서 8GB UMCP 용량 한계를 돌파해 하이엔드와 미드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12GB 모바일 D램 시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달에 12GB LPDDR4X 기반 모바일 D램 패키지 양산을 했고, 지난 9월부터는 업계 24GB LPDDR4X 1Y 제품 양산을 시작함으로써 10GB와 12GB 대용량 UMCP 제품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비트하고 바이트가 좀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보면 8비트가 1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소문자 B로 하면 비트가 되고 대문자 B로 하면 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8비트가 1비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고 이제 얘기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0GB LPDDR4X UMCP의 구성입니다. 24GB, 말하자면 3GB 2개와 16GB, 2GB 2개를 섞어서 eUFC 3.0과 결합을 시키면 이 10GB LPDDR4X UMCP가 되고요. 12GB LPDDR4X UMCP는 24GB, 말하자면 3GB 4개를
eUFS 3.0과 결합시키면 12GB LPDDR4X UMCP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UMCP가 무엇인지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FS 규격의 초고속 낸드 플래시와 모바일 D램을 하나의 패키징로 한 것이고요. 모바일 기계 설계의 장점을 갖춘 제품으로 미드엔드 스마트폰에 주로 지금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12GB LPDDR4X UMCP의 특징을 보면 초당 4266MB의 D램 읽기 속도 쓰기 속도를 구현을 하고 용량은 1.5배를 높였으며 소비 전력을 최소화시켜서 초고화질 영상 촬영,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략 마케팅팀 전세원 부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역대 최대 용량의 12GB UMCP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며 하이엔드부터 미드엔드 스마트폰까지 대용량 모바일 D램 시대를 앞당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차세대 라인업을 공급해 소비자 사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차근차근 진행시켜서 한국에서 이 반도체에서 선두주자로, 그리고 다른 업계에서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같이 잘 따라가서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